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김동석입니다. 3월 28일 수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8포인트 정도 빠진 203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2포인트가 빠지면서 519.56으로 맞추면서 520선대를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우리 코스피가 하루 만에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떤 시장에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장이 좀 상승 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 동력, 모멘텀 등등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없지 않은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컨센서스가 아무래도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딱 그 들어맞는 말 중에 하나가 쉬는 것도 투자다, 현금 보유도 투자다,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다 등등 이런 말들이 좀 떠오르는 주요한 그런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자, 전화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 생생하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하고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발빠른 분은 이게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어제도 한 분께서 그 루보 신청하신 분이었던가요? 문자를 쫙 이렇게 도배를 하신 분 계신데 절대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많이 보낸다고 채택되는 거 아니니까요. 한 건씩만 대신 종목 이름 그리고 가격 등등 좀 정확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합니다. 김동공 대리 동양증권에 계시죠?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설명해 주실 종목들은요? 네, 첫 번째로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제일길게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길게 볼수록 매력적이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제일기획 주가는 금년 중 코스피를 18% 정도 하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큰 폭 상해에 따른 부담에 따른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고 경기 둔화, 그리고 짝수년 징크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긍정적 시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현 시점이 광고 경기 바닥인 점, 그리고 두 번째 2분기 성수기 지니까 하반기 올림픽 이벤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특히 시장 경쟁 구도 변화에 따른 국내 MS 확대 수혜가 과거 징크스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2012년 EPS는 960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국내 광고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2분기부터 핸드셋,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삼성전자의 해외 마케팅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종편과 민영 미디어랩 출범 등 국내 미디어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라 대규모 광고주 풀을 보유한 빅바이어로서 동사의 위상은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우선 방송 광고 수수료도 이제 상승 가시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전년 신규 광고주 영입에서도 나타났듯이 광고주 쏠림 현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약 17%인 국내 방송 광고 시장 점유율을 한 5년 이내에 30% 이상으로 크게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목표 주가 24,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역시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서울반도체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저전력 직화 타입 LED TV 소리 없이 시장을 점유해 나갈 것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저전력 직화 타입의 LED TV 출시 계획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저전력 직화 타입 방식을 가장 먼저 개발한 업체로서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삼성, LG 및 스카이워스 등 중국 메이저 TV 업체들에게 예정대로 저전력 직화 타입의 LED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편 LG 삼성은 2분기부터 저전력 직화 타입 LED TV의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사 모두 저가형 브랜드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저가형 LED TV에 대한 마케팅은 최대한 자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없더라도 저렴한 가격만으로 충분히 시장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사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060억 원, 영업이익 109억 원으로 1분기 대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분기부터 매분기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TV 수요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분기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저전력 직화 타입을 통해 동사의 TV용 LED 납품처가 전년 대비 다변화되었고 납품처 내 점유율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목표 주가 3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SM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국내외 사업 현황이 개선되었고 한류를 이끌어가는 기업이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향후 실적이 개선될 요인은 크게 5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SM 소속 아티스트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일본 현지 기획사와 계약을 맺는데 2012년 말부터 계약 기간이 완료돼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현재 SM 소속 아티스트의 일본 내 위치를 감안할 때 수익 배분 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SM 소속 아티스트가 일본에서 공연을 개최할 때 과거에 비해 아레나 및 돔 투어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레나 및 돔 투어는 한 번 공연 시 각각 4만 명에서 5만 명을 목격할 수 있어 레버리지 효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녀시대의 미국 진출, 그리고 샤이니, 슈퍼주니어의 유럽 진출 등 일본 외 시장에서 활동이 늘어나면서 향후 수익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드라마 제작 및 두갑 판권 시장 진출을 비롯해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이용한 캐릭터 상품 개발 등을 통한 부가 수익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디지털 음원 시장이 SM 등을 포함한 음원 권리자가 수혜가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음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권리자 수익 배분도 외국과 같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SM의 중요한 활동 지역은 일본이나 동남아, 중국 등으로의 노출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법인을 신설하고 신인 EXOM을 통해 중국에서의 활동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판 유튜브 등을 통해 광고 수익 혹은 컨텐츠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목표 주가 7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제일기획 서울반도체 SM 세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실 수 있고요. 오늘 답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샘플러스의 최병권 전문위원, 양순모 전문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분께서 주시는 종목 지금 하나하나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전화 한 통 먼저 받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주셨나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 예, 예. 도자기의 고장. 경기도 광주. 예. 그래도 뭐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네요. 예, 예. 자, 요즘 뭐 주식 투자하는 게 좀 괜찮으십니까? 연초부터 좀 상당 부분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요. 반토막입니다. 이거 반토막이요. 예, 예. 이거 웃으시는 웃음소리에서 조금 읽혀집니다. 지금 수익률이. 네. 자, 그럼 지금 뭐 약간 좀 속을 새기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런지요? YG 엔터테인먼트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네, 가격과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49,800원에 100%입니다. 100%. 예, 네. 자, 이 종목을 이렇게 100% 정도씩까지 이게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은 예, 한 번 사. 한 번에? 예,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요. 이게 한 번에 이게 100%씩 딱 담는 이런 게 웬만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그 투자 습관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께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예, 추고라서요. 네. 자, 그럼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최병권 전문위원께서 준비를 하실 텐데요.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볼까요? 계속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손해 보더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예. 일단은 뭐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게 아직 10%까지는 달하지 않은 것 같고 거의 한 8%, 9% 정도 지금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그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자 그럼 우리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우리 최병원 전문위원께서 비중 100% 한 번에 사셨다 그러는데 자 이게 좀 나눠서 사셨더라면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다른 방법을 좀 취해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방법이 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택은 딱 하나, 갖고 가느냐 아니면 터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의 상승이 그동안 계속 꾸준히 나왔던 종목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의 그 자금력을 좀 자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호재성 재료가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34,000원권에서 65,000원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이 발생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만 5천 원이 아니라 13만 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상승을 한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 자체가 어떤 한번 큰 시세를 냈고 거기에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면서 그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런 메이저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실현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다른 종목을 우선 거래하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움직임이 나올 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는 연속적인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매수가가 다행히 그래도 아주 높으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반전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쯤 가시면은 비중을 좀 축소시키든가 아니면은 매도를 했다가 다른 종목을 좀 거래하시다가 좀 다시 좋아지는 상황이 될 때 재공략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가는 뭐 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번 시세가 나올 때 그때 가담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 줄 때 공략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엔터테인먼트죠. 물론 이 많은 수익을 줄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사업 구조 면에서 조금 이게 좀 등락폭이 클 수도 있고 좀 들쭉날쭉 할 수도 있는 그런 업종인 만큼 100% 전량 투자 잘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넥스입니다. 9,860원에 20%인데 이 추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 가격대는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네요. 네, 우선 바이넥스는 그 바이오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세포 치료제를 이제 생산하는 이약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요, 뭐 기존에 뭐 움직였던 뭐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 오로지 IT 업종 쪽에만 좀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넥스의 최근 흐름을 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매 구간대를 만약에 노리신다면은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 진행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보시기보다는 거래량이 나왔던 시점에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어디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터지는구나 를 확인하고 한번 들어가는 쪽으로 저는 이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거래량이 실려야지만 주가가 일단은 저는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또 기간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하락 추세형으로 좀 일단은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밀리기 시작한다면은 6,800원 구간까지는 빠질 자리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신다면은 한 10% 이내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 6,800원 구간대에서 평균 거래량이 최소한 한 50만 주 이상이 나왔을 때, 아니 500만 주 이상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두산 엔진입니다. 이번에 불성실 공시 등등으로 약간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14,750원에 100% 갖고 계시는데 연말까지 갖고 가실 생각이라고 하는데 연말까지의 어떤 전망을 부탁이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시장 자체는 2,000포인트를 넘어서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중대형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1위부터 10위권 사이의 종목들이 대부분의 상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옐로우 칩이라든지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월달 그 초순 2월 10일경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요. 그 외적인 종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계속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내용이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상승이 나왔지만은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게 없이 그대로 계속 빠져버린 상황이고요. 지금은 상승하기 이전 수준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라리 반전을 기다리시는 편이 낫고요.
또 연말까지 보유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 판단에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고 시장에 자금이 추가로 또 다시 유입된다면은 종목들의 상승은 다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편이 낫고요. 단기적으로도 보유 대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중기적으로도 역시 보유하시는 편이 낫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연결도 되고 기분이 아주 좋네요. 예, 저 처음 신청했는데 돼가지고요. 아, 한 번에? 좋아요. 아니, 예. 야, 이것도 되게 운이 되게 좋으신 건데요. 아니, 그래서 방송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예.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워낙 좀 어떻게 많은 한번 분들이 전화-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전화 연결했는데 됐어요. 예, 이렇게 뭐 연결돼가 저도 아주 기분이 좋고요. 계시는 지역이 어딜까요? 여기가 충남 서산이에요. 충남 서산. 제가 여기 되게 좋아하는 고장인데. 예. 예, 이상하게 대학교 때부터 거기를 자주 가게 되는데 친한 선배가 살아가지고 근데 그 고장이 네. 이상하게 가면은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예, 예. 서산 좋아요. 예. 살기 좋아요. 이것도 좋은 고장에 계신 분이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아니, 제가 한전기술을 10만 7,300원에 한 30% 갖고 있는데요. 네. 아니, 좋은 얘기도 나왔다가도 오르는 거 갔다가도 흘러내리고 계속 그래서요. 네. 이걸 어떻게 지금 손실이 많이 커지니까 음. 이게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언제 제가 손실 안 보는 선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일단은 뭐 본전 회복할 수 있는 게 가장 뭐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전기술 이래저래 뭐 좋은 소식들은 좀 꾸준히 들려오는 것 같은데 두산중업도 그런데 그렇고. 계속 안 좋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양순모 전문위원께서 한전기술 과연 언제쯤 좀 좋은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을런지 그 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한전기술을 접근을 하셨을 때 일단은 뭐 단기적 자금인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시는 자금인지에 따라서 제가 좀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한전기술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작년 그 하반기부터 주가가 이제 견조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그 밀리는 추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고 있다가 이제 하락 전환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또 의문에 대한 저희 질문도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큰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국면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은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라는 것은 그 한 단계 또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조정이라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또 그 조정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지금 한전기술을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 있는 게요. 일본 후쿠시마에 대한 방사능, 제염 사업 진출에 대한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 일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그 오염 토양에 대한 부분을 2012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그 작업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 한전기술은요, 토양 오염 제거 기술을 그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일본 제염 사업에 대한 참여에 대한 이런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바운딩이 나온다면은 이런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을 타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한번 기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 사업 진출 단계가 아직은 확정 단계가 아니고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매출이라든지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규모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일단 제협 사업 예산이 일단 천문학적인 그런 규모이고 또 한전기술은 또 높은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두고 보았을 때는 또 가능성이 또 없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서 좀 심란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이제 바닥권대에 저는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도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우선은 제가 보고 있는 시점은 83,000원 구간대가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제 83,000원 구간
밑으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거래량이 좀 수반이면서 아마 저가 매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83,000원 이탈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이제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가 107,000원 정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적인 부분들 좀 필요할지는 몰라도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런 그 여러 가지 모멘텀과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 10만 원 선은 충분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를 내일 시초가로 사시고 싶으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네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의 주식 매수가 현대차나 기아차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과 상당히 그 이슈가 같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나 그 기관 쪽에서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매수에 집중적인 에너지를 쏟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기업 내용이 좋은 것도 있고 자동차 판매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슈로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현대기아차의 지주회사 전환입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그 작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또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계열사들의 지분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지주사로 지금 꼽히고 있는 주식이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좀 주가의 약세를 타고 상황이 좀 어렵긴 했었지만은 2월달 들면서는 지수가 중간중간에 계속 반전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28만원권 전후로 해서 바닥이 잡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특별히 약세 출발을 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타라는 개념을 적용시킨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뭐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단타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 듯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장기 투자를 노리신다면은 내일 장중에 사셔도 되고 시가에 사셔도 되고 하여튼 분위기 자체는 괜찮은 편이니까요. 언제든지 타이밍을 잡으셔도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한화케미칼인데요. 매수가를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그 하나케미칼에 대한 매수가를 진입을 좀 고려를 하고 있으시다면은 저는 천천히 좀 접근을 하시라고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화학주뿐만 아니라 지금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뭐 화학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수급적인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저는 분할 매수 쪽으로 저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우선은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좀 양호한 차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서서히 긁고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분할 매수 쪽으로 저는 이렇게 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1차로 제가 보는 그 관점은 25,500원 이하의 가격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격과는 오늘 종가의 가격과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25,500원 가격 구간대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23,5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저는 좀 접근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3,500원부터 25,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되 30%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10%, 10%, 10%씩 천천히 매수를 하신다고 보시고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35,000원까지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경남 쪽에 계신 분 같네요. 마산, 예. 부산, 뭐 진해 그런 쪽에. 예, 부산 온천장입니다. 아, 부산 온천장이요? 예. 예, 아유, 좋은 데 계시네요. 제가 옛날에 부산 개금동에 한 1년 정도 살았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부산이 이상하게 저는 거기 한 1년 정도 있을 때 20대 때였는데 굉장히 한국 같지가 않고 좀 이상하게 좀 외국에 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라서 아주 예. 기억에 남습니다. 예, 느낌 좀 예. 묘하더라고요. 예. 자, 오늘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GS 건설인데, 예. GS건설이요. 요즘 건설업종에 예. 대한 관심이 뜨겁죠. 특히 대형 건설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예, 서울이 쪽에 또 모멘텀도 있고 해가지고 10만 4천 원에, 예. 10만 4천 원에. 예, 50%로 들어가던데, 예. 네. 오늘 많이 떨어지길래 한 50%에서 3분의 1을 잘랐어요. 3분의 1을 잘라내셨군요. 예, 잘랐는데, 제가 어딥니까,
주식 상담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네. 안 되는 길이야. 그래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제 전화번호를 그게 알려준다 해가지고 네. 그쪽에서 전화가 오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 뒤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뭐 통화 중도 아니고 한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아, 저희 방송국에요? 아니 방송 말로 그 저 GS 건설이에요. 아, GS 건설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저희 회사에는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경우 없이 할 분이 안 계시는데 해가지고 누굴까 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아니라서 좀 다행입니다. 일단은 아, 예. 네, 저희 식구가 아니라서. 예. 저도 뭐 GS 건설이나 그때 뭐 좀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 그 주식 담당자나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꾸준히 전화해가지고 한번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것도 투자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네. 그 전화가 상당히 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가 전화를 결국에 못 걸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통화를 못 했습니다. 네. 근데 그 GS 건설의 뭐 주식 담당자를 통해서 여쭤보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크게 되겠지만 또 저희 또 전문가분들이 이게 설명해 드리는 게 뭐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쓴소리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담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좀 회사에 좀 이렇게 안 좋은 내용 같은 건 이야기 잘 안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하기에는 저희 센투자 플러스와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예, 되지 예. 않을까 싶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전화 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GS 건설 어떤 점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 목표가하고요. 목표가, 손절가하고 그 악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목표가와 손절 가격. 예, 알겠습니다. GS 건설이 건설업체 중에 뭐 현금 보유가 가장 많은 업체로 꼽히고 있는 회사니만큼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죠. 자, 우리 최병곤 위원께 한번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GS 건설 잘 들어보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건설업종이 그래도 앞으로 좀 더 강세가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성급한 투자 결정은 내리는 건 좀 반템포 정도 늦춰가는 건 또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 오늘 4.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좀 강하게 타니까 우리 투자자께서 일단은 뭐 주식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줄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주식을 하시다 보면 아실 것이고 또 많이 겪으셨겠지만은 이 주식 시장에는 뭐 내용이랄까 이런 거짓 정보 같은 것도 많고 또 실제 주가의 움직임을 그 당시에 보면은 상황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별게 아닌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되게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흐름만 놓치지 마시고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잘 갔었어요. 11만 원까지 잘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오늘 약세를 타버린 것인데 실제로는 특별히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이 종목을 끌고 올라오는 쪽은 사실은 기관 투자자나 투신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의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네들 쪽은 오히려 매수를 했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수급적인 면이 큰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 판단에는 이렇게 좀 종목을 눌러놓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조의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일 주가가 좀 더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다시 매수를 한번 재차 공략을 해보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꾸준히 갖고 가신다면은 이번에는 11만 원을 넘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조정시 매수 타이밍 잡으시는 거 괜찮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신다면은 지금은 12만 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 자체가 12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건설주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라면 또 얘기는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은 좀 더 끌고 가시는 쪽이나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흐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삼성물산을 볼까요? 역시 GS건설과 비슷하게 건설업 대형주 중에 하나죠. 73,500원의 10%입니다. 자, 우선 삼성물산의 그 차트를 보면요. 우선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상승 모멘텀과 추세를 타고 나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을 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종목이 삼성물산입니다. 자, 지금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매수가는 73,500원에 잘 잡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비중이 한 10% 정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팔아야 될까 혹은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뭐 급하게 파실 필요도 없고 또 급하게 또 추격 매수할 필요도 없는 장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현재 코스피 시장은 모멘텀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결국은 모멘텀이 부재가 좀 발생되고 있는 이런 장이고 또 수급도 많이 저조한 장입니다. 그런 만큼 일단 시장은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78,000원 수준 가격 이하의 가격이 왔을 때 한번 여기서 한번 비중을 한 10% 정도 한번 더 늘려보시는 건 어떠한지, 또 그리고 목표 주가는 한 88,000원까지 또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잡아드리면서 아마 78,000원 구간에서 한 10%에 대한 비중을 더 늘려보시는 쪽으로 의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코롱 플라스틱이 들어와 있는데요. 8,200원에 10%시네요. 자,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예상하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를 높게 하시면 항상 손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는 5,000원대에서부터 연속 상승을 꾸준히 해서 지금 여기까지 상승세를 탄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상승폭이 거의 65% 정도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적게 오른 상태에서 낮게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큽니다. 하지만은 또 주가는 이 상태에서 아직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께서 추세가 깨지면은 그때는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대응만 하시면은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추세가 만약에 깨지려면은 7,400원을 이탈해야 됩니다. 7,400원 이탈이 나오면은 일단 그때는 추세가 죽는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거기 이탈 나오면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저가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이전까지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네 번째 전화 연결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먼저 궁금하신 종목은요? KT. KT. 아, 요즘 흐름이 좀 만만치 않은 종목 중에 하나죠. 예. 네,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50%에 32,500원이요. 32,500원에 50%. 네. 네, 자, 네. 분석했으면 하는 점이 어떤 걸까요? 뭐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도 상당히 이번에 고심을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럼 한 밑에 있다고 잡았습니다. 아, 밑에 어제 있다가. 높고 잡으니까 자꾸 내려가서 예. 그래 밑에 있는 걸 잡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자, 그럼 저희가 좀 어떤 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볼까요? 좀 장기적으로 가셔도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예, 예. 네. 그래서 좀 언제쯤까지 가면 되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군요. 예, 네. 자, 양순모 전문가께서 풀어드릴 테니까요. 의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우선은 KT 32,500원에 들어가셨다면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시장이 어떻게 보면 모멘텀 부재와 또 악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종목 선택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수급이 썩 좋은 편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재무제표나 이렇게 연결지표를 보더라도 KT의 경우는 지금 현재의 구간은 바닥 국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렇게 상승 고점에 대한 이런 매물 압박들이 좀 앞서서 이제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데 계속 이제 걸림돌이 좀 되겠지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가격은 기간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적으로 좀 필요한 기회비용에 대한 리스크만 있을 뿐이지 이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나쁜 점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가장 큰 게 바로 KT를 보시면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최소 배당금을 2,000원 이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적 부진에 따른 이런 배당금 축소에 대한 우려
주가도 또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우려도 이제는 해소가 되었고 또 차트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하방 경직성에 대한 움직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나쁘진 않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결국에는 KT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그 주가를 또 견인하는 이런 모멘텀은 분명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사실일 겁니다. 근데 배당주로서의 그 매력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될 것이고 현재의 주가도 바닥 국면에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이제 뭐 중기적으로 혹은 또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가격대에 그냥 편히 그냥 묻어두셔도 괜찮을 정도로 가격 구간대에 놓여져 있고 만약에 지금 비중이 한 50%이신데 나는 이거 좀 그래도 불안해서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한다라면은 한 35,000원 수준대까지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한 5만 원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많이들 주고 계시는데요. 1104번님께서 저더러 멋쟁이 노총각 앵커님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코미 수염이 멋지다 그랬는데 제가 수염이 있는 것처럼 좀 나오나 보죠. 이게 아침에 깎아도 이상하게 오후만 되면은 수염이 좀 나는 게 좀 귀찮습니다. 다음에는 오후에도 방송 전에 한번 면도하고 제가 방송을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예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에 50%를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또 한 분께서는 좀 더 높은 가격에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 1,200원 50%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용인에서 또 보내주셨네요. 예당을 1,200원에 사셨다면 아마 둘째 날 상한가 치는 시초가에 그냥 바로 사버리신 것 같아요. 아마 재료를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테라 리소스가 결국은 지금 자원개발 이슈로 해서 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요. 자원개발 이슈는 사실 과거부터 몇 번씩 계속해서 부각됐던 재료들입니다. 물론 같은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자원개발 관련주는 급등세를 타지만은 그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던 경우는 드물고요. 또 실제로 과대평가가 돼서 실제로는 테마주 형태로 주가가 움직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 투자자께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단기 대응으로 가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라 리소스가 원래 원조 그 재료고 이건 대주주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개념이라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테라 리소스의 주가의 진행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연속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좀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감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까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무너지는 형태로 좀 진행이 나올 때, 특히 이제 아침에 개파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주가의 대기 매물이 빨리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아침에 개파락이 나와서 아침부터 밀고 내려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일정 부분 상승한 이후에 아침에 30분 이내에 상한가라든지 이렇게 단숨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에 바로 치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즉 상한가를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밀리는 형태의 진행이 나온다면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고점의 징후를 잘 살피셔서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로선 보유 전략. 자, 다음은 영풍정밀입니다. 12,275원에 10% 사셨는데 이거 추가 매수할까요? 하시네요. 네, 제가 빠르게 그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영업적인 이익부터 또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도 대규모의 투자를 또 강행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생산에 대한 이런 그 대규모를 투자를 통해서 이제 생산 증설을 통해서 이제 그 2배 이상의 이제 제품을 생산한다고 이제 그 투자 발표를 했는데, 자, 여전히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올라간다면 한 16,000원 이상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거래량이 없고 또 유통되는 물량 주식 수도 없기 때문에 좀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제한적인 요소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거에 대한
투자 이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현금 비중이 30% 정도 남아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10% 정도는 현재 가격 한 12,000 구간 전후로 해가지고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그래서 비중을 한 20%대까지도 늘려도 괜찮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손절가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손절가는 추가한 매수 물량은 11,000원 구간대를 손절 구간으로 보시되 그리고 비중은 한 10% 정도 그리고 현금 비중이 있을 시에만 한번 접근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잡아드리면서 당일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43,950원에 5%요.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는 최근에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외환은행 인수 부분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요. 또 금융시장 회복세를 타면서 수급 또한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5%라고 하시면 비중이 일단 적은 상태니까 나중에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42,000원권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조정 줄 때 늘리시는 대응은 좋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FA를 볼까요? 53,000원에 20% 사셔 갖고 계시네요. 자, 우선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워낙에 강한 박스권 테두리를 그려놓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지루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보기보다는 주가가 워낙에 그 박스권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봉으로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박스권 자리는 한 52,000원부터 그리고 한 66,000원까지 이렇게 박스권 트렌드를 이렇게 잡아내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이 밑으로 52,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의 자리를 보면은 주가가 위로도 갈 수도 있고 혹은 밑으로도 빠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1년이라는 요 시간 동안 지금 주가가 현재 그 52,000원부터 66,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한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점과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진다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6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6만 원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만약에 수반돼서 같이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그 재무상으로 본다면은 한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만약에 주가가 52,000원 구간대를 깨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면은 또 하락에 대한 이런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매물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2,000원 구간대를 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 한번 대응하시는 쪽으로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옵트론텍 볼까요? 7,490원에 15%를 갖고 계십니다. 자,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도 추세가 상당히 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꾸준히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또 그 배경에는 성장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어떤 그 고점에 대한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큰 이탈이 나온다든가 그 뭐 급락 형태의 진행이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거고요. 그럴 때만 이제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주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마지막 불꽃 쇼 형태로 이렇게 한번 크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차익 실현을 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모나리자입니다. 4,438원에 15%네요. 자,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그 모나리자도 지금 뭐 대선 그 테마 쪽으로 좀 많이 그 포커스가 맞춰진 종목입니다. 우선은 그 모나리자는 일단 뭐 재무적인 내용을 일단 떠나서 수급으로 가는 종목이고 또 모멘텀을 찾아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수급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모나리자의 그 오늘 뭐 장중 한때 뭐 상한가까지 뭐 도전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좀 강하게 윗꼬리를 맞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이전에 물려있던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여기서 손절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또 매수 단가 4,438원에 15% 정도를 들고 계시다면은 저는 좀 더 보유하는 쪽으로 좀 일단 이견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오늘 윗꼬리를 잡고 그리고 또 거래량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주가가 누군가의 물량을 한번 다시 받아서 다시 한번 상승을 도움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로 일단은 만들었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5,000원 전후로 일단 목표 구간대를 잡고 이 종목은 좀 빠르게 좀 대응하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으며 일단은 4,100원 구간을 이탈한다면 좀 손절 쪽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동양철관입니다. 4,500원에 20%입니다. 동양철관을 4,500원에 들고 계신다는 건 아마 가격 오류가 좀 있었던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양철관은 단기간에는 4,500원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을 조금 착각하셨거나 아니면은 아주 오래된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동안 그 러시아의 그 가스관 연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를 좀 타다가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다시 하락세를 타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며칠간의 주가 상승이 좀 나오면서 거기서 오히려 매물만 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선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2,600원 정도의 돌파 여부를 보시고 거기서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2,600원을 넘어선다면은 바닥권 탈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리시고 목표를 3,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리노스 한 종목 더 해보겠습니다. 2,360원에 10%입니다. 네, 일단 매수가 대비로 조금 하락이 그 마이너스 그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리노스는 일단 저는 보유에 대한 관점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리노스도 그 철도 관련주 쪽으로 그 움직임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내주 안으로 아마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언급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또 모멘텀이 부각된다면 또 주가라는 것이 또 모멘텀을 타고 또 수급도 같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라는 것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이 10% 정도이시라면은 지금 요거 2,360원까지 그렇게 버티기보다는 현재 자리 한 2,150원 정도에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한 2,500원까지 목표가 좀 잡아드리면서 한번 계속해서 보유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께 드린 그 답변이 많이 좀 투자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답변 주신 두 분은 최병곤, 양순모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님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급적인 면이 살짝 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견조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뭐 하루하루 움직임에 너무 이렇게 크게 좌우되고 휘둘리지 마시고요. 큰 흐름 놓치지 않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3월 28일 수요일 센투자 플러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